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탁 하차원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간의 특징주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시그넷이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유럽의 첫 수주를 성공했다라고 하자 전기차 충전소 테마가 시간외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날은 휴맥스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가 보이는데요. 휴맥스는 9%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도 9.88% 상승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공급망 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전 세계 핵심 광물 확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여기에 가담을 하면서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이오플로우 모두 올랐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9.52%, 이오플로우는 6.95% 상승했네요. K옥션, 서울옥션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K옥션이 반사수혜를 받으면서 올랐습니다. K옥션은 3.56% 오릅니다. 시간외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K옥션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도 좀 이슈가 많이 돼서 새로운 좀 이슈가 부각된 K옥션을 조금 선정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거래일의 서울옥션에 대한 매각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신세계의 매각을 한다라고 알려져서 사실 좀 주가의 상승력이 좀 크게 나왔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쇼더비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술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조금은 좀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매각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상장사 중에서는 두 기업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제 시장을 좀 양분하는 두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하고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 대한 외형 성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쇼더비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 이제 미술품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STO로 조금 이벤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 판매까지 최근에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주식이나 이런 펀드, 채권 이런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시지만 최근에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미술품 투자도 굉장히 많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런 STO로 인해서 한 번 더 조금 풍부한 자금이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거래일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STO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 시장이 좀 침체기가 오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또 미술품 경매에서의 좀 허브 시장으로의 좀 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그런 지역이 3대 지역으로 좀 꼽히는 나라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많이 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제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미술품에서의 좀 제약이 없는 상황이고 또 거래대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부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침체 부분만 좀 제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허브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판매 수수료를 좀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K옥션 같은 경우는 조각에 대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최근에 투게더 아트를 조금 이제 지분 인수를 했죠. 44%까지 확대가 됐는데 이제 렌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 구조를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위축이 되어 있지만 STO라든지 매각 관련된 부분으로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의 움직임을 보자라고 한다면 서울옥션과 K옥션은 거의 차트 모양이 비슷합니다. 다만 매각의 주체가 서울옥션이다 보니까 서울옥션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 걸렸다가 마지막 쪽에 좀 풀렸는데 매각 이슈가 최근에 또 시장의 한 테마로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상승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K옥션도 거기에 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조금 단기적인 주가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5,950원부터 6,200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은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밴드 하단 라인 부분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7,700원 보고 있습니다. 사실 STO 쪽이 조금 더 이제 뭐 이 증권사끼리 MOU들 그리고 협업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 부분은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좀 횡보했었던 슈퍼 매물대 라인 하단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200원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한 초반 부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TO 시장 확대 수혜주입니다. K옥션이고요. 목표가 7,700원입니다. 저희 이어서 기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YP엔터 올해 5개 그룹에 4개 신규 그룹을 더해서 전체적인 라인업이 2배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외국인은 25일째 매수하고요. 일본이 앞으로 실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건설기계 테마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10일째 사들입니다. 기계 설비를 생산하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북미 시장의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OCI는 지난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으로 10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앞으로 또 반도체 소재 업체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8일째 매수세를 받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풍산 올라왔는데요. 무엇보다 풍산의 올해 방산 관련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일째, 풍산은 3일째 매수세 받네요. 외국인의 수급 종목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풍산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뭐 외국인 3거래일째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2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좀 다양하게 수급적인 부분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구리 부분에서의 좀 견조한 영업이익률 개선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이제 금속 가격들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성 확대들이 나왔고요. 또 4분기엔 또 탄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요가 좀 많이 몰리는 시즌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구리 쪽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철강 쪽과 또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또 양의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방산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풍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많이 잡는 기업인데 이번에는 뭐 역대급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이던스를 좀 강력하게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산 부분에서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유럽향 부분에서의 매출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요. 기존의 이런 탄약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비중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고 만약에 해당 부분이 끝나더라도 방위 산업 쪽에서의 좀 당분간의 투자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인프라에 따른 또 이런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리와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 소재에 따른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다가 단기 조정 나왔고 다시 한번 전거래일에 거래량 동반해서 전고점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환경만 나쁘지 않는다라면 우상향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에 좀 위축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34,000원 라인부터 35,500원 라인까지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8,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 조금 요 윗라인에 갭을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42,000원 라인 때까지. 그래서 2차로는 42,000원대까지 상방이 열어놓고 우상향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1,8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가격대가 주가가 우상향할 때 21선 부분에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하단 라인이어서 해당 부분 깨지지 않으면 중장기로 좀 보유해 보셔도 괜찮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산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이 좀 다소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8년 연속 이어져 온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고가 수주가 유지되면서 기관은 4일째 담았습니다. 제주항공 4일째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그 아래 효성-TNC, 중국과 인도에 짓는 신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성장세가 본격화한다는 분석하에 4일째 매수세 동일하게 들어왔습니다. 네오위즈도 있는데요. 어제 국내 게임 관련주 주가가 장중 강세를 보였죠. 중국 당국자가 빅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보이죠. 이 판호 발급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면서 매수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오위즈 3일째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탑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을 좀 볼 텐데요. 최근에 조선주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전거래일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현재 4거래일째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서 연기금과 이제 사모펀드에 좀 유의미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에 힘입어서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는 단기간으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수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약간의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선업황 자체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일단은 수주들을 좀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고 도크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성과 자체를 굉장히 낮춰서 계약을 맺는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성과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좀 조정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이런 그 광석 가격들이 다시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에 피크를 쳤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가격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런 광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판가, 이 후판에 대한 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 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IMO 2020 이후부터 황산화물 자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기존 선박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외형상도 어렵고 또 이제 해류에다가 또 이런 오염물질을 좀 방출하기 때문에 항구에서 좀 거절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환경 선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거기에 따른 기술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수주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의 이런 선박에 대한 발주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거기에서의 또 고부가 산업들을 조금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유리한 상황을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가이던스 자체도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좀 좋게 얘기가 나왔죠. 영업이익 2천억에다가 이제 매출은 8조로 좀 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카타르 대규모 수주도 있고 지금 선박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 커져 있는 상황이고 성과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충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운업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있어서 추가적인 기대감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박스권 라인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50원 라인부터 5,8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되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눌리니까 하단 라인 부분에서 잡으신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짧게 6,1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6,450원까지 2차까지 좀 넓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200원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 초입 부분만 깨지지 않으면 단기 상승 흐름들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알아봤습니다. 손절가 5,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NC소프트에 대해 올해부터 전략 변화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사모펀드 매수했습니다. 올해 혹은 2024년에 NC소프트의 두 번째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매력을 더 끌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 중에는 올해 최대 신작인 프로젝트 TL의 출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SM 있죠.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LG화학도 보이네요. 2차 전지인 LNF 상승의 끝이 안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LG디스플레이 실적 개선 기대감 확대 속에 사모펀드가 매수했습니다. 저희 5기업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점 부분에서 이제 사모펀드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좀 주가의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한 세 달 동안에 이런 저점 부분에서 사모펀드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거기서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이런 매수 흐름들, 특히나 연기금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기간의 수급이 끊기지 않으면 충분히 좀 우상향 흐름들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부분들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우상향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이고요. 약간의 좀 부담되는 거는 5일선과의 약간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런 부분들은 오늘 장에서의 약간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면서 좀 이 흐름들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LED 패널에 대한 하반기 수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탑재 모델들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폴더블 쪽에서의 애플의 진출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패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폴더블 제품들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LG 디스플레이의 좀 비중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이 좀 어느 정도는 회복세가 나타났죠. 아무래도 애플이 뭐 중저우 이런 공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인데 밀렸었던 이연 수요가 최근에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애플의 흐름들도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량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이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가전에 대한 또 반전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반전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패널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전장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과의 좀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15,35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8,700원으로 이전에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슈퍼 매물대 생기는 라인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000원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이평선 역전될 때 그 초입 부분 깨지지 않으면 그 좀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OLED 매출 증가에 따른 LG 디스플레이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18,700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략주 알아보는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오늘 헤르메스 스탁 하창훈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